충전, 많은 주행 거리 지금 구입을 하면 내가 베타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내가 만족하면 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양심중고차 이진영입니다. 오늘 자동차 상식은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 언제 사는 게 가장 좋을까? 라는 주제의 영상입니다. 자, 가볍게 참고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 영상 같은 경우는요, 다른 장점들도 굉장히 많지만 두 차종이 오늘의 영상의 키포인트는 정비성과 관련된 영상입니다. 예전부터 하이브리드 자동차나 전기차는 나오긴 나왔는데 절대로 대중적인 차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2017년 정도부터 조금씩 대중들의 관심이 더 많아졌고 2019년을 기준으로 하고 2020년, 지금 현재 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조금 더 폭발적으로 대중들의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이런 자동차 메이커들도 지구온난화나 환경규제 때문에 더 이상 가솔린이나 디젤 이런 내연기관의 엔진을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다양한 하이브리드 차나 다양한 전기차를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계속적으로 양산을 하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2021년도쯤에는 국내에도 많은 다양한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가 나올 겁니다.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풀 하이브리드 시스템, 그리고 전기차, 또는 수소 전기차, 이런 친환경적인 자동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예정이고요. 그런 것들이 점점 대중들의 관심에서 매우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고요. 제조사에서 그런 차들을 굉장히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자동차들이 나올 예정이고요. 자, 그러면 그렇게 장점이 많고 친환경적인 자동차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는데 거기에 반해서 정비성은 그만큼의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느냐, 요거를 좀 보는 거죠.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가 정비성과 관련이 돼서 언제 구입하면 가장 좀 스트레스를 덜 받고 가장 좀 안정적으로 내가 만족하면 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저 멀리 시골 카센터를 가도 사실은 굉장히 좀 손쉽게 수리를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스트레스는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는 많이 달라요. 물론 하이브리드 차는 내연기관과 조금 섞여져 있기 때문에 전기차보다는 조금 날 수는 있겠지만, 자동차가 어떤 트러블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사실은 좀 손쉽게 고쳐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아직 국내에는 그런 부분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처럼 손쉽게 수리를 할 수 있는 정비성이 굉장히 편한 시스템이 아니죠. 자동차 정비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러니까 최근에 나오는 내연기관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차, 전기차가 굉장히 매력적이고 예쁘고 매우 똑똑한, 근데 그만큼 굉장히 감정 기복이 심하고 좀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여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걸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대중적으로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실예로 들면, 요즘은 제가 저번 영상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하드웨어가 아니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로직으로 자동차를 더 많이 이제 제어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시스템 버그가 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잡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진단 장비라든지 진단 인력이나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아직 그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그랜저 HG 같은 경우에 브레이크 라이딩을 교환을 하려면요, 예전처럼 그냥 기계 방식처럼 캘리퍼를 떼가지고 피스톤을 장비로 그냥 밀거나 기계적으로 제끼거나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시스템을 브레이크 시스템을 제어하는 진단기로
브레이크 시스템을 제어하는 그 부분에 들어가서 그 락을 해제해야 돼요. 락을 해제한 다음에 피스톤을 집어넣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시 진단기로 들어가서 락을 해제하고 설정을 해줘야 돼요. 와우. 그래야 고장이 안 나요. 근데 처음에는 그걸 몰랐을 때는 그냥 제꼈어요. 피스톤. 고장나는 거지. 이게 가장 작은 예예요. 요즘 나오는 차들은 어떤 차들이나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품을 교환하기 위해서는 그 부품을 제어하는 시스템을 해제하고 교환한 다음에 다시 설정 값을 넣어주는 이런 코딩에 대한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진단기나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카센터가 없어요. 많이. 그러니까 모든 카센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 더 최근에 나오는 거, 그러니까 뭐 일예로 뭐 2016년, 17년부터 나오는 그런 자동차들 같은 경우 특히나 국내 제조사에서는 정비 지침서를 일반 카센터에게 의무적으로 안 풀고 있어요. 정비 지침서를 풀어야 이 자동차의 어떤 회로나 구조, 그 다음에 정비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손쉽게 할 수 있는데 돈을 받고 판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루트를 통해서 그런 정비 지침서를 구해야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정비 지침서는 있지만 그냥 의무적으로 모든 카센터들한테 정비 지침서를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 지침서가 있다 하더라도요, 락을 해제하고 설정을 해야 되는 이런 코딩 프로그램들을 공개를 안 해요. 안 풀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다 해먹겠다는 얘기죠. 와, 그러면 일반 카센터에서 못 고쳐요. 그게 내연기관, 하이브리드, 전기차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하죠. 전기차 같은 경우 뭐 충전을 할 때 불이 나거나 아니면 사고가 났을 때 뭐 불이 나는 그런 경우, 뭐 갑자기 급발진하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지만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다른 자료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래 설계된 최적 효율은 100%를 충전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안전을 고려해서 100%까지 충전을 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국내에서 나오는 전기차 같은 경우는 그 100% 가깝게 충전을 해서 한번 충전하면 더 많은 거리를 주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배터리 셀에 열이 발생하고 화재가 난다라는 그런 자료들이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내연기관 말고요, LPG나 뭐 CNG, 그 다음에 수소충전 같은 경우는 원래 설계된 최적 효율은 100%지만 실제 충전 효율은 80에서 85% 정도만 충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약 한 10에서 15%, 많게는 한 20% 정도는 여유롭게 용량을 좀 남겨놓습니다. 어딘가 모르는 어떤 트러블 또는 어떤 충격 이런 부분에서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렇게 안전 기준을 둔 건데 지금 하이브리드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규제가 확실하지 않고 빠르게 바뀌는 과도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과한 기술 경쟁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빠른 충전, 많은 주행 거리 좀 경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거를 굉장히 빨리 수리를 하게 해줘야 되는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BMS 업데이트를 받은 다음에는 뭐 충전이 80에서 85% 정도밖에 충전이 안 되고 뭐 그 때문에 당연히 주행거리가 짧아지고 어떤 시스템 버그 때문에 완전히 셧다운 돼버리는, 벽돌돼버리는, 차가 안 움직여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사업소에서 뭐 배터리를 완전히 교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교환을 시켜주는 뭐 그 기간이 뭐 3개월, 4개월 이렇게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움직이는 비용은 다 차주가 내야 돼요. 렌트 차주가 해야 되고. 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리고 앞으로 2021년부터는 더 많은 하이브리드 차와 더 많은 전기차가 출시가 될 건데 다양한 환경, 주행 조건, 주행 스타일, 뭐 관리 스타일
그거에 따라서 자동차의 컨디션이나 성능이 완전히 변할 텐데 거기에 대한 이 정비성에 대한 대비책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현재로서는 정비성에 관한 부분이 꽝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제한된 구역 안에서 정비를 해야 돼요.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는 절연 부스가 따로 있어야 됩니다. 바닥 같은 경우 이 절연이 되는 그런 바닥재가 사용되어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바리케이트가 쳐져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리프트도 절연체로 보강이 된 리프트를 사용해야 돼요. 지금 사업소는 하나둘씩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나 전기차가 점점 고전압을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정비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생각하고 그런 법령들이 점점 개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절연 부스를 만드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일반 카센터에서는 현재로서는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로 몰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고, 실제로 그냥 일반 도로에 보이는 현대 기아 마크 달려있는 이런 그런 서비스 센터, 그런 경우는 개인 서비스 센터예요. 개인입니다. 직영이 아니고요. 개인이 그 현대 기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제 간판을 로열티를 주고 사는 개인 카센터다 보니까 사업소만큼 다양하게 서비스를 받거나 다양한 장비가 있지 않아요. 절대로. 사업소 모든 서비스 센터가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업소에 가야만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차가 사업소로 몰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래서 하이브리드 차나 전기차의 모든 부품들, 이런 정품 또는 비품, 그다음에 재생품,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와 있고, 부품의 비용도 굉장히 좀 저렴해지고, 부품의 내구성도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된 상태, 그리고 이런 정비 지침서라든지 아니면 이 소프트웨어적인 이런 부분이 좀 저변 확대가 조금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정비사님들의 어떤 숙련도, 정비에 대한 자료들이 풍부하게 됐을 때 구입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시기가 지금부터 빠르면 3년, 한 5년, 한 사이클이나 두 사이클 좀 지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대중적으로 많이 저변 확대가 되고 인프라가 다 구축이 된 상태에서 조심스럽게 한번 움직여 보면 혹시나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를 좀 빠르게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서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의 내연기관 자동차들처럼 좀 빨리빨리 좀 조금 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정비를 하려면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입을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 지금 구입을 하면 이제 베타 테스트죠. 그렇죠? 내가 베타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혹시나 만족을 잘 하면서 타면 상관이 없는데, 자동차는 변수가 너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시기를 좀 지켜본 다음에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를 구입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